결국 이런 일이 꼬마 빌딩 꽃 잡으세요. 왜 제가 결국 이런 일이라고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영업자들 장사하기 굉장히 힘들다.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자영업은 줄줄이 망해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다. 제가 이런 전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지표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9월에서 10월입니다. 강남 상구면 강남 서초 송파를 말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에서 꼬마 빌딩이 경매 물건 건수로 나온 것이 말입니다. 6건이. 6건. 일반적으로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300억 원 이하의 빌딩을 꼬마 빌딩이라고 하거든요. 6건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고요? 아직까지 한 달에 3건 이상이 넘은 적이 없어요. 최근 4년 사이. 한 달에 3건 이상 늘어나는 경매 물건이 4년 사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강남 서초 송파에서는 이게 9월과 10월에 3건에서 3건 이상이 2달이나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2023년 1월에서 8월까지는 4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6건이 나왔다는 건 충격적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이 중에 3개는요 유찰이 됐다는 거예요. 유찰이 되면 이게 거의 20% 뚝뚝 떨어지죠. 유찰이 됐다는 거. 와, 엄청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결국 말입니다. 빌딩을 소유한 사람, 뭐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이 결국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사실 빌딩을 살 때 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영끌해서 빌딩을 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요.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지금 닥치는 거고요. 결국 말입니다. 은행 대출금 3개월만 연체하면 경매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경매로 넘어가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최악의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야, 안타깝죠. 안타깝죠.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꼬마 빌딩 경매 물건을 보시면 올해 100건이 넘었을 거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91건이에요. 2020년 77건, 2021년 71건, 그리고 2022년 작년에 67건이었는데 올해는 100건이 넘었을 거다. 그렇게 지금 현재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꼬마 빌딩들이 수익률이 나지 않아서 버티지 못한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영업자들이 벌어도 남는 게 없다.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상가가 무너질 거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실제로도 여러분 보시면 상가 투자 수익률 1분기, 2분기 보시면 0.69예요. 그리고 2분기는 0.73이고 이게 바로 꼬마 빌딩이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전국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입니다. 3층 이상 건물, 연면적 100%, 100평 초과 건물이 이게 꼬마 빌딩에 해당되는 건데 겨우 보면요. 이게 지금 상가 투자 수익률이 최악인 거예요. 상가 투자 수익률이. 공실률도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가 안 줍니다. 이게 많이 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리오프닝이 되면 이제 공실률도 많이 줄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울에
예, 지금 중대형 상가 공실률 작년에가 9.5%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2분기도 8.4%예요. 8.4%. 별로 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무리하게 빌딩을 산 사람들은 다 시중에 매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꼬마 빌딩 꼭 잡으세요 이렇게 썼을까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경매가 계속 터지고 있고요. 그중에 충격적인 것은 강남에 유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남에서 유찰이 일어난다. 강남 꼬마 빌딩이. 이것은요. 이거 구경하지 못했던 사실이거든요. 근데 구경하지 못했던 사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 꼬마 빌딩 꼭 잡으세요. 꼬마 빌딩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매 넘어가기 전에 싸게 나올 수도 있고요. 경매 넘어가기 전에. 그죠? 그리고 말입니다. 시장에 경매까지 넘어가면 최악이거든요. 문제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지금 같은 최저임금과 지금 같은 원재료 가격, 지금 같은 전기료, 가스료를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제대로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몇몇 자영업자들은 잘 되겠죠. 뭐 가뭄에 콩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영업자, 골목상권이나 일반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버티기를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격에 익숙해지려고 그러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 게 올란 데서 이제 조금 내려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안 내려가요. 생활물가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만 있거든요. 예, 지난달에 가보고 이번 달에 가보면 가격이 올랐다는 걸 확실히 느끼는데 누가 소비를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이 소비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물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또 내 소득이 조금 늘어났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한참 동안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상업용 빌딩. 예, 저희는요 오피스 건물은 생각보다가 안 내려갈지 모르지만요. 이게 상업용 빌딩은요. 저는 생각보다 빨리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도 주말이니까 예, 제가 임장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예, 임장을 해보시면 알지만 요즘 말입니다. 예, 분양가하고 실제 예, 가격하고 꼭 생각해서 시장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요. 예, 꼬마 빌딩 꼭 잡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을 진짜 냉철하게 보시고 예, 실제 가격하고 얼마나 떨어지는지 감을 잡아가면서 보시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지금 꼬마 빌딩을 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꼬마 빌딩이 있다면 이게 경매 가격 가보니까 얼마더라. 예, 그리고 실제는 얼마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내가 살 수 있을까? 30%? 40%? 그러면 사야죠. 예, 그래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시장을 말입니다. 경매 시장도 보시고 또한 현물 시장도 보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